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6남매를 키우고 있는 심리상담사 마음을 돌보는 엄마 마돌맘입니다. 얼마 전 젊은 여성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친구가 자신을 따라하고 심지어 말투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고 모방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심하게 따라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아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 관계적 특징인 동반의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반의존이란 자신의 거의 모든 정서적 욕구 및 자존감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면의 깊은 공허감을 채우고 상실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상대방에게 의존하며 자신과 상대를 동일시하며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의 반응과 인정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겠죠.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는 삶.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치료 분야의 권위자 보헤는 동반의존의 문제는 가족에게서 심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동반의존의 문제로 미술치료 상담을 진행하셨던 40대 여자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남편뿐 아니라 친구에게 동반의존적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심리 파악을 위해 어릴 적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고, 이분은 한쪽에서는 부모님이 싸우시고 또 한쪽에서는 자신이 떨고 있는 장면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담을 통해 그분이 과거 느끼셨던 감정과 현재 느끼시는 감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분에게 어릴 적 느꼈던 감정 안에 지금도 갇혀있는 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물었고, 이분은 내가 왜 이토록 관계가 힘들고 자신이 없는지 답답했는데 어린 시절의 영향이라고 하니 내가 너무 가엾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거나 중독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과거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어릴 적 정서적 돌봄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 사랑의 결핍이 있고 충족적인 관계에 굶주림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난 가슴을 채우고 상실된 자아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 외에도 동반의존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타인의 감정도 인식하지 못한다. 둘째, 수용받기 위해서는 착하고 강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사고를 한다. 셋째, 자신의 행동에 화가 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되풀이한다. 넷째,
동반 의존의 대상에게 애증의 감정을 느끼며 타인의 행동과 감정에 과도한 책임감을 느낀다. 5째, 지속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며 상처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6째,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순교적인 자세로 헌신하지만 좌절되면 비난적인 자세를 취한다. 7째, 자신의 견해를 믿지 못하고 바뀔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와 좌절을 한다. 8째, 나를 쓸모있다고 느끼려면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 여러분, 나에게도 동반 의존적인 특징이 보이시나요? 나만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 건강하지 못한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은 어느 정도 엮이는 가정이기에 우리 역시 어느 정도 동반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반 의존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상처받았던 가족에게서 심리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얽혀있는 가족의 감정 덩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것을 자아 분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 가졌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분노는 어릴 때 술을 먹고 화를 내셨던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가진 죄책감은 화를 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것이고, 내가 가진 두려움은 싸우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홀로 남겨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우리 자매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나를 구별해내면서 우리는 조금씩 나의 감정을 추스리게 되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엾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종이를 꺼내 나의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림 속의 어린 내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마.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잖아. 그 상황에서 너는 그게 최선이었어. 얘야, 홀로 남겨질까 얼마나 두려웠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너를 해하지 못해. 그 모진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그리고 넌 앞으로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야. 이만하면 너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돌봄을 받은 내 마음속에 상처 입은 나는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웃음 지으며 진정한 나를 찾아 용기 있는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도 꼭 말해주고 싶네요. 나는 나이기에 특별한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이기에 특별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동반의존에서 벗어나 자기를 찾기 원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며 마돌맘이었습니다.